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며 일하는데 이상하게 능률은 오르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기분 말이에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까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만 달려서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잠깐의 멈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잠깐의 휴식이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실용적인 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42.195km를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퍼져버리거나 심한 부상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급수대에서 물도 마시고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좋은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겠죠. 우리 뇌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라고 다그치기만 하면 결국 지치고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대에는 우리의 뇌가 과부하되기 정말 쉽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수많은 이메일,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요청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뇌도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휴식은 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의 회복입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는 특정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고 피로해지는 것처럼 뇌도 사용하면 지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뇌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뇌 속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신경회로가 강화되면서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쉬면서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이유는 창의력 증진입니다. 왠지 휴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사실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영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처럼 뇌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일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특정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뇌의 집중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 가지 목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휴식을 취할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다른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뇌가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 나타나는데 이때 뇌는 이전에 얻었던 정보들을 무작위로 연결하고 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막힌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산책하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쉬는 시간은 곧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장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모도로 기법처럼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짧은 휴식을 통해 뇌는 재충전되고 피로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지친 상태로 억지로 일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잠깐 쉬면서 리프레시한 후에 다시 몰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재부팅하면 다시 빨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도 가끔은 재부팅이 필요해요. 네 번째 이유는 감정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기 쉽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뇌가 안정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결국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휴식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답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활동적 휴식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휴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기분이 전환됩니다. 둘째, 뇌가 편안해지는 휴식입니다. 휴대폰 스크롤만 계속 내리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는 것은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잠시 명상을 하는 등 뇌가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완전한 단절입니다. 때로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 업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업무 관련 앱을 잠시 꺼두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단절은 뇌가 진정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휴식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뇌가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휴식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만 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멈춰 서서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생산성, 더 풍부한 창의력,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추가해보세요. 피곤하다는 신호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